조금 전에 그 동영상을 연결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앞에 동영상과 연결해서 우리 일상을 지켜주는 안전기술 YTN 사이언스에서 이 전동 킥보드 회사에서 제 기술을 쓰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기술 사신 분들이 소송합니다. 전 세계 이것은 굉장히 큰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단순하고 제 기술은 항상 제 기술은 너무 단순해요. 누구나 전 세계에 들으면 그 즉시 따라할 수 있으며 만드는데도 돈이 들지 않고 되게 획기적인 단순함이 있습니다. 단순하되긴 아주 획기적이라는 거죠. 복잡하지 않고 저는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 어떤 모든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1로 수백조 분의 1로 쪼개서 가로 세로로 나누고 좌표 방식으로 숫자로 표시하고요. 그거를 일젠시 단위로 위로 올려서 거기도 상공도 하늘도 숫자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바닷속도 똑같이 숫자 방식으로 표시해서 어군 탐지 할 때도 이런 숫자 방식으로 잠수함 들고 모든 선박이 항로를 설정을 할 때 내비게이션처럼 모든 내비게이션, 바다에서 내비게이션 또는 도로 위의 내비게이션, 하늘 위의 내비게이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늘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있느냐? 좌표 방식이니까. 좌표 방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시시각각으로 속도를 따라서 좌표 방식으로 표시해주면 하늘의 내비게이션, 하늘의 항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되고 선박의 항로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군 탐지할 때도 정확하게 어군을 탐지해서 특정 어떤 영역에 어떤 좌표에서 어떤 좌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실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파를 쏴서 하죠. 드론 같은 것도 띄어서 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소나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 같은 것도 자신 위치를 인식해서 스스로 이렇게 모든 것을 상대방이 선박이다 그러면 그것도 거리를 인식하고 그 속도를 인식하기 전파를 쏴가지고 드론에서 띄어가지고 가능합니다. 이것도 어군 탐지할 때도. 그리고 이제 그 뭐든 그 차량이다, 사람이다. 사람도 남녀노소가 있잖아요. 할머니, 어린아이 이런 것들은 좀 더 이렇게 빠르게, 좀 더 일찍 앞에서 멈춰준다든지 어린아이가 잘못됐다, 옳았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좀 더 일찍 멈춰준다. 이런 대응 방식이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사람, 그다음에 가로수, 보행자, 가로수가 있고 그쪽은 못 가는 거죠. 가로수 보행자 도로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부분과 못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인식해 주고요.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것도 건물 그냥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건물 같은 것도 인식해서 그건 갈 수 없는 지역. 이런 것들 내비게이션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형성을 하거나 맵 지도 휴대폰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모든 맵을 만들 때도 이런 좌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좌표에 기존에 이제 번지수 방식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좌표 방식으로 그 건물의 위치 또는 건물의 넓이, 크기 이런 것들을 구성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그 맵이 정확해지겠죠. 어떤 지번보다도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지번과는 상관없이 지번이 바뀌어도 그 좌표만 표시하면 그거 어떤 좌표에 있는 어떤 건물 이걸 딱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방식으로 맵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이 방식으로 내비게이션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그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안전기 YTN 사이언스 전동 킥보드 회사 김재국 씨, 이거는 제 방식을 그대로 똑같이 쓰셨습니다. 각 차량에 대해서다 그러면 차량도 여러 차량이 있고 그 대응 방식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버스 가는데 좀 더 조심하고 버스 전용차로 이런 것들도 다 구별하고요. 여기에 따라 각 사안별로 이렇게 대응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좌표 방식으로 도로를 움직이는데 이쪽 도로에서 저쪽 도로로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쪽 도로에 저쪽 도로 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이쪽 도로 탔다가 좀 막히니까 저쪽 도로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갔다가 좌표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골목길도 가능합니다. 골목길도 가능하고요.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발달하지 않아서 골목길 사람 많은 데는 좀 그렇겠지만은 골목길도 나중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좌표 방식으로 도로 방식으로 이동하지만 이쪽도 가능한 도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한 도로 부분과 또 보행자가 다니는 그런 보행자 지역 이런 것들 다 구별합니다. 어린이 보행 지역도 다 구별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사물을
구별하고 그에 따라서 대응 방식을 써놓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람도 몇 번으로 표시하는데 가로수 몇 번, 건물도 몇 번, 이런 그런 것들도 다 좌표 방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그러면 이제 서울의 어떤 지역에 어떤 좌표에 있는 건물은 그것도 숫자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건물도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식당도 숫자로 표시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맵 지도 만드시거나 내비게이션 지도를 좌표 방식으로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번을 대신하여서 특정 건물을 숫자로 다 표시할 수 있을까요? 네, 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당도 그렇고 모든 것을 숫자 방식을 가지고 도입해서 특정 어떤 좌표, 우리가 그러면 기억하기를 이거를 내비게이션에 몇 번이나 그걸 적어가지고 하든지, 적어가지고 특정 어떤 그 번지수를 대신하여서 그 건물을 표시하거나 식당 같은데 유명 장소 이런 것들도 그렇죠. 숫자로 그거를 갖다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존의 지번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기술 사신 분의 소송. 이거는 완벽하게 제 기술입니다. YTN 사이언스 경정 킥보드 회사 김재국 씨 개발이사신데 이거는 완벽하게 제 방식인데요. 네.